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함께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벌써 또 6,200까지 올라왔어요. 잘 가네요. 네, 네. 엄청 빠른데요. 잘 가네요. 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아볼 수 있을지 오늘 길건우 대표님이 선정한 돈 되는 섹터 테마 첫 번째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역시 반도체를 시장이 가장 주목을 하고 있고 가장 또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업 섹터인데 자, 반도체 중에서도 어느 쪽을 더 살펴봐야 될까요? 뭐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네. 봐야 될지 아니면 장비 쪽을 봐야 할지 뭐 그 안에서도 뭐 HBM인지 낸드인지 뭐 디램인지 네.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뭘 골라야 될지를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요새 반도체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네, 좀 깊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사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근데 이 안에서 디램 가격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낸드 가격도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낸드도 올랐죠. 네, 최근에 이제 낸드가 디램보다 가격 상방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뭐 6주 만에 최근에 80% 올랐어요. 야,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올랐나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떨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당분간은 낸드는 디램보다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수요는 비슷해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어찌됐건 AI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가 정해져 있죠. GPU, 그다음에 이제 HBM 들어가죠. 그다음에 ESSD라고 해서 낸드 플래시가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앞에 거 두 개는 어느 정도 공급이 따라가요. 근데 ESSD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조금 더 부족합니다. 공급이 딸려서.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낸드가 그냥 이제 기억 저장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네. 왜 이렇게 이게 낸드를 많이 써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심플합니다. 저희 호세인코도 AI 프로그램 쓰죠. 네. 네, 근데 가끔 예를 들면 이제 막 저희들도 자료 조사할 때랑 막 쓰는데 평상시랑 다르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변이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네. 다른 AI 쓸 거다. 이렇게. 협박을. 야, 너 다른 거 쓴다. 너 조심해. 이렇게 네. 합니까?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야, 너 왜 그 전에 이야기 다 해줬는데 또 실수를 하지?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저도 많이 실수하면서 다른 데로 갈 거예요.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AI는요, 기존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을 끌어와요. 그러니까 기억을 조금 해놔야 되는데 그쵸. 이걸 이제 KV 캐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존의 기억을 저장해 놓는 데가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러니까 SSD인데 저희가 AI를 기존보다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해놔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많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용량은 점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낸드 쪽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쪽 얘기를 하나 더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작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HBM이 워낙 잘 나갔으니까. 낸드 쪽을요 증설을 별로 안 했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에도 대부분 증설을 기존 거에서 캐파를 더 늘리지는 않았고요. 기존의 D램 가던 거를 다 HBM으로 바꿔버리거나 기존의 낸드 라인을 HBM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았으니까. 그래서 HBM이 워낙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걸 또 다시 못 바꿔요. 그럼 신규 증설을 할 때 낸드를 해야 되는데 이 신규 증설 타이밍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탄탄하고 공급 타이트하고 근데 이게 오래 풀리지 않고 라고 한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낸드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영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D램 가격이 올랐다 이런 거 많이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낸드도 그만큼 못지않게 많이 올랐고 오히려 다음 분기에는 낸드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낸드 쪽을 반도체 안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그럼 종목을 몇 개 좀 체크해볼까? 낸드 관련 종목은 뭐를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우선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네. 네, 많이 오른 거는 첫 번째는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해서 그렇고요.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 좀 열받을 것 같기는 해요. 역대 최고 실적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휴전 이야기가 확실시 안 되고 있을 때. 근데 SK하이닉스는 거의 이거랑 딱 맞물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좀 혜택을 더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HBM에서도 강자지만 이 낸드 쪽에서도 강자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인텔에서 낸드 사업부도 가지고 왔죠. 그다음에 키옥시아의 또 지분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솔리다임이랑 거의 뭐 ESSD 시장에서는 이거 거의 솔리다임이 자회사니까 네. 점유율 1등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조금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괜찮다라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네.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용인 Y1 팹에서 지금 클린룸 오픈하는 게 그나마 일정을 땡긴 건데 내년 2월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2분기, 3분기 정도까지는 공급이 타이트하다. 네, 그러면 이 SSD 쪽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좋을 거다. 가격이 올라갈 거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를 보실 때 HBM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낸드 쪽에 대한 매출 상승률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아래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테스. 네, 저희가 테스형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테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낸드 투자 쪽에서 수혜를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기존 DRAM 때보다요 매출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거의 한 50%가 더 높다 보니까 상승률 뭐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PSK 같은 경우에도 장비주들 낸드 쪽 장비주들에서는 괜찮다라고 보는 게 PR 스크립 장비는 글로벌 1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낸드가 점점점 고단화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장비는 사실은 더 늘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와이언 클린룸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도 사실은 지금 2분기, 3분기 때부터 아마 매출이 찍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50% 정도 늘지 않을까라는 전망치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가 흐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소부장이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장비 쪽을 얘기했으니까 부품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TCK 같은 경우 네, 낸드 고단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식각 쪽에 대한 것들이 부품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혜를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파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도가 한때 또 이제 참 열받았죠. 네, 상장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었는데 파도 같은 경우에는 SSD 컨트롤러라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대한 게 공급이 아마 올해부터는 많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낸드가 어찌됐건 돈을 많이 버는 쪽이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증설이 많이 될 네.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매출 상승률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낸드 관련해서 종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요즘은 반도체가 공부하시는 분들 머리 아프시죠? 맞아요. 뭐 종류별로 뭐 공정단으로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은 특히 좀 낸드 쪽에 집중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낸드 쪽에서의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탑픽은요.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네, 저희가 항상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어렵잖아요. 네. 어려우면은 저희가 그냥 쉽게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수율입니다. 수율. 수율. 네, 결론은 이제 수율이 좋아야 매출이 계속 좋아지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율 쪽을 하다 보면 항상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ESSD 검사 장비는요, 사실은 글로벌에 거의 뭐 탑라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예상치로도 검사 장비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기존에는 한 3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네. 올해 50%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올해 많이 매출이 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단화되고 그다음에 증설하는 거에 직접적인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요새 한동안 CXL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네, 근데 잠잠해졌어요. 잠잠하죠? 근데 CXL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기존의 여러 가지 반도체들을 가지고 효율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도 계속 효율성에 대한 것들은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CXL 쪽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한때 악재 중에 터보컨트.
있었죠. 근데 터보컨트가 이야기가 나오고 효율성이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다음 타자가 다시 돌아오는 게 CXL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쪽 검사 장비도 사실은 가장 먼저 상용화한 게 네오셈입니다. 네, 그러면 실적 있고 기대감 같이 가져가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업사이드는 현재보다 훨씬 더 열려 있다고 보고요. 정고점이 지금 21,000원이거든요. 네. 26,000원까지는 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네, 올해 뭐 너무 길게 안 보셔도 네. 좋을 것 같고 뭐 빠르면 뭐 상반기 안에는 충분히 찍을 수 있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네. 26,0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손절은 120일 라인이 한 13,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갈아타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랜드 쪽의 토픽 종목으로 CXL 검사 장비 오늘 이 올해 또 좋은 매출 성장 기대되는 네오셈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돈 되는 섹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뭔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통신 관련해서 통신 장비 주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통신 장비주가 최근에 또 이 전쟁 중에도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진짜 이 통신 장비주가 가냐?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진짜 AI와 연관이 있냐? 광통신과 연관이 되면서 네. 계속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제일 궁금하죠. 궁금해요. 네. 사실 통신 장비들이 그동안은 계속 안 좋았잖아요. 대여봤죠. 네. 네, 대여봤는데 이제 저도 기억을 하는 게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주였습니다. 통신이었어요. 네, 특히 이제 뭐 KMW 그때 물려 계신 분들은 거의 한 3년 동안 요거 엄청 하셨을 텐데 요새는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왜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앞에 숫자가 바뀔 때 통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G에서 4G 바뀔 때 정말 다른 세상 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4G에서 5G가 바뀔 때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실망했어요. 큰 정말 차이가 다른 없었어요. 세상인 줄 알았는데 큰 차이가 없어. 네, 뭐 이렇게 막 해보니까 4G나 LTE 찍히고 있고 근데 돈은 5G 받아가고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5G로 해놓긴 했는데 다른 기술 발전들이 굳이 그닥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정부가 올해까지 시한을 이제 국내 정부입니다. 정부가 만료를 하나 줬습니다. 올해 안에 진짜 5G로 다 바꿔라. 네, 그걸 5G SA라고 하는데 이게 본격화되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 떡밀려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통신 장비주들 중에 정말 실적이 찍힐 때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주파수 경매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때가 한 거의 3년치, 4년치 발주와 수주가 동시에 다 찍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주파수 경매를 미국에서 하는데 AT&T가 거의 뭐 역대급입니다. 이번에 올해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한 24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33조예요. 근데 AT&T만 한 게 아니라 버라이즌이 160억 달러고요. T모바일이 100억 달러예요. 네. 다 합치면 거의 70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중국 애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뺏어 갔었는데 중국 애들이 거의 빠졌죠. 나머지 애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한국도 이번에 주파수 경매를 끝나고 나서 앞뒤로 굉장히 많은 발주가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G는 사실은 이제 이미 넘어가고 있으니까 6G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자율주행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라고 하면 과거에는 뭐 카메라요, 센서요, 라이다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신 이야기가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사고 났는데 카메라만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확인을 하겠어요. 빠른 통신으로 어찌됐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펙 X 얘기가 나오지만 본질을 까보면 이 안에는 또 적에도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결국 또 이것도 통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신이 현재 시대에서는 빼놓을 수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국이 빠져나가면서 북미 쪽에서 통신 장비
주들이 굉장히 많은 캐파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업사이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광통신 같은 경우도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 안에서 정말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사실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은 뭐 광만 붙으면 난리 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광. 네, 뭐 미칠광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빛광보다는 미칠광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한 번 또 삐끗할 때는 많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네. 실적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토픽 종목으로 오늘은 바로 갈게요. 네, 통신 쪽에서 어떤 거? 한 방에 가시죠. 네. RFHIC. RFHIC. 네, 뭐 이유는 좋습니다. 통신 장비 쪽도 좋고요, 방산도 좋아요. 네, GAN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이 그 6G에서도 필수고요. 네. 그 다음에 극저온과 극한 환경에서 사실은 이 GAN 자체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게 방산 쪽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RFHIC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올해 방산 매출 비중이 거의 한 66% 전망합니다. 과거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통신 장비 업체였지만 방산 쪽에서 워낙 탄탄하게 매출을 받쳐주니까 이쪽에 대한 것들도 안전하게 뒤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통신 장비주들이 가다가 멈추는 게 실적이 못 따라와서 그러니까요. 그러거든요. 근데 RFHIC는 그런 걱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게 지금 92,000원대예요. 네. 근데 이제 정고점이 없죠. 뭐 거의 99,000원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보다 업사이드 한 20%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2만 원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 장비 쪽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결국에는 통신 쪽에서도 실적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골라 드렸어요. RFHIC를 선정해 드렸으니까 12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길건우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